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밸류업 정용진입니다. 네, 비슷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8월 10일 네. 월요일이고요. 그래도 무더위가 지난 주말 고비로 상당히 네. 그전에 비하면 좀 많이 꺾인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절기라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입추 맞아요. 입추 딱 지나자마자 공기가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좀 숨을 쉴 수 있다 정도. 네, 네. 네. 자, 오늘도 우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 하시죠? 아 근데 네, 제가 거기 갔다 왔잖아요. 그 인천에 예, 저희 그 VVIP 행사 갔다 왔는데, 인천에. 네, 송도에 지난 네. 금요일 날. 네네.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 사진 한번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장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엄중한 시기였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한 100분, 100여 분, 100에서 한 150분 정도 네. 한 4시간 동안 단 한 분도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해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었는데 저기 가니까 역시 저기도 정프로 팬이 많습니다. 저렇게 우리 빈센트님, 네. 이선엽 장군님, 최연만 위원장님. 위원장님까지 네. 가셨군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왔는데 네. 엄중한 시기니까 하반기 우리 시장에 갈 길이 어딘가 지금 다소 조금 둔화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네.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5월 24일에는 이제 광주를 가요. 네. 네, 광주도 가니까. 5월? 네, 아니 8월. 네. 8월 24일. 네, 8월 24일은 또 광주를 가니까 광주에서 갔다 와서 또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이면 월요일인가요? 맞습니다. 월요일엔 이제 광주로 가시고 네. 인천의 VVIP 분들은 그래서 뭘 제일 뭐 궁금해하시는 건 비슷하죠. 언제 다시 가냐 뭐. 네포트 어떻게 해요? 네. 가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대는 끝났나요? 뭐 등등 뭐 이런 얘기 쭉 했었죠. 거기에 대한 답은 심플하게는 네, 뭐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휴가 어디 안 가세요? 네, 아직은 휴가 계획은 따로 없고요. 그래요? 일해야죠. 일해야 돼요. 네, 일을 해야 돼서. 요즘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데 참 어디 직장인 아니시면 네. 휴가 가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도 살짝 좀 어수선하고 그래서 자리를 비우기가 좀 부담도 되고요. 네. 한 일이 있어서 뭐 휴가를 간다라고. 근데 신기한 게 제 주변에도 올해는 이상하게 휴가를 가신다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저도 시장을 지키고자. 요즘 휴가를 좀 많이 안 가세요? 요즘 제 주변에 휴가 가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시장을 지키고자 휴가는 네네.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휴가 가도 또 복잡하고 물론 이제 또 그 맛에 가는 거긴 한데 네. 여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네요. 자, 오늘 아침 분위기는 대략 한 2% 정도 약간 위로 뜨는 네.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오늘 장 분위기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SK스퀘어도 2.6% 상승, 삼성전기도 3.4% 상승,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빨간불 켜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좋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알테오젠 3%, 에코프로, BM도 1%대 상승하고 있고 리노공업도 2%, ABL바이오 3.5%, 리가켄바이오 3.5%, 그리고 PSK도 4.2%.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긍정적인 시각이 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아침에는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를 보니까 거래 순위로 보면 확실히 코스닥 쪽이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뭐 비츠로넥스텍, 대화제약, HVM, 동아기업, 세트레가이, 태성, 큐리언트, 산일전기,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뭐 우주항공이라던가 이쪽으로 좀 엮이거나 네. 한 종목군들이 좀 분위기가 괜찮고요. 오늘도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 그런 거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 시장은 좀 무난하게 그래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심의 시세가 좀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요즘 워낙 변동성이 커서 장 중반에 좀 분위기 전환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에도 이제 장 초반에 넥스트나 이런 데서 쭉 올랐다가 네. 이 중반에 훅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맞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보면. 네, 요즘에는 네. 진짜 눈을 뗄 수가 없는 게 장 초반에 좋았다가 중간에 좀 나빠졌다가 그렇죠. 다시 또 살아났다가 막 다시 또 살아나요.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하면서 네. 좀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시장이 예민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다행인 부분은 그래도 예전에는 후반부 들어서 좀 힘이 빠지는 양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요즘에는 오히려 후반부 들어서 좀 힘을 내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가 오늘 아침에도 또 나왔거든요. 지금 뭐 협상 안 해도 무조건 전쟁 종료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지난번 지금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비농업 발표됐는데 그것도 뭐 나중에는 추후에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지만 당장은 어쨌든 금리 동결 쪽, 그러니까 금리 인상 쪽으로 가기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매크로적인 그런 환경들도 미뤄봤을 때는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일단락되고 있는 것은 있어서 오늘은 네.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고 그 중에 조금 더 뭐 좋아 보이는 아니면 조금 더 힘 많이 받는 그런 업종이나 뭐 섹터나 테마는 뭐 좀 있습니까? 일단 반도체 쪽은 주주환원 관련돼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네. 힘이 아쉽기는 하고요. 그 반면에 좀 강한 쪽은 지금 산일전기가 7.6%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3.2%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에너지에 대한 키워드가 저는 좀 분위기가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건설 쪽에 왜 거기는 그 지주사가 우리는 데이터 센터 건설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키워드가 나왔고 지금 엔비디아가 한 전력 인프라 기업에 4조 정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또 주말 사이에 나왔어요. 그래서 전력에 대한 키워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산일전기가 지금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또 아침에 나왔는데 지금 분기별로 계속해서 실적이 우상향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특수 변압기 쪽으로 좀 특화가 된 회사인데 ESS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가는 그 특수 변압기 쪽의 매출이 상당히 눈에 띄게 좋았다. 그래서 지금 7%대 상승인데 오늘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산일전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 쪽의 키워드가 또 오늘은 분위기를 좀 잘 잡아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주항공 쪽. 산일전기는 네. 그 특수 변압기 쪽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랑 ESS랑 같이 네. 가는 변압기 쪽인데 이쪽이 원래 다른 쪽보다 좀 특화된 매출이 원래 이쪽에서 잘 나오던 회사인데 네. 이번에 그쪽에서 좀 더 두드러진 성적표를 받았다라는 게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 네. 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아침에 있었고 그리고 우주항공 쪽이 좀 눈에 띕니다. 우주항공. 네. 네. 스페이스X가 15% 정도 상승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아직까지 오버행에 대한 이제 뭐 우려 이런 것들은 있는데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 인식이 좀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 세아베스틸 지주도 지금 5.2% 상승 출발인데 세아베스틸 지주도 밸류체인 기업이거든요. 스페이스X.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HVM 스피어 다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을 미루어 봤을 때는 우주항공 쪽도 그러니까 시장이 확실히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도 분위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력 쪽, 우주항공 쪽 그리고 일진전기도 지금 좋네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3.6%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네. 이제 빌 게이츠가 또 옵니다. 네. 네, 금요일 날 오는데 이제 SMR 관련돼서 이야기한다 AI랑 이런 키워드가 또 있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3%대 상승 출발. 좀 방한 이슈가 젠스망 때문에 살짝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기는 한데 네.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빌 게이츠 방한 때문에 뭐 종목들을 매수하고 이런 시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종목군들에게 특히 원전 쪽 키워드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코스닥에서는 어쨌든 바이오, 2차 전지, 뭐 반도체 소부장 여기가 제일 핵심들일 거 아니에요. 네. 요 동네는 어떻습니까?
이 동네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거래 순위 상위에는 바로 보이는 종목은 PSK가 있고요. 이제 PSK 근데 어제 간밤에 밤늦게 나온 소식을 보니까 네. 이 소부장 기업들이 수주를 받아도 공시를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지금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이 왜 이렇게 뭐 증설한다라고 이야기도 있고 한데 왜 수주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한다라고 합니다. 공시를 그러니까 의무 공시가 아닌 이상은 자율 공시나 이런 것들은 좀 웬만하면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의무 공시에도 우리 이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티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계약을 많이 한대요. 약속을. 그래서 생각보다 수주 공시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늦춰지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렇게 그쵸. 큰 기업들이랑 네. 계약을 할 때 네. 여기에서 이제 뭐 당연히 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가에 그쵸.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 이제 네. 발표하고 싶을 텐데 계약 내용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거 좀 어지간한 거면 하지 마라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한다는 거죠. 네, 의무적인 거 아니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계약 규모가 아마 전체 매출액에 한 대비해서 10% 정도 그리고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선이 있어요.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거 아닌 이상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름도 그냥 뭐 L사, S사 이런 식으로 티는 나긴 하지만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고충을 겪고 있다라는 어제 네, 이야기가 L사는 나오더라고요. 엘사? LG전자인데 L사는 아니고 아.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그 근간에는 어떤 힘으로도가 있는 건가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업황이 워낙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업황 회복에서 증설에 대한 속도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에 너무 티나는 부분에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증설에 대한 부분들 다 계획을 투명하게 좀 밝히고 오히려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두는 시기이긴 해서 근데 이 얘기는 한 몇 개월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어저께 또 새롭게 뉴스가 나왔고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지는 가운데 우리의 스케줄의 로드맵에 좀 시장이 들키는 게 불편하다. 원래 골자는 좀 그거였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업황 자체에 대한 챌린지가 있으니까 네. 조금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아까 빌 게이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젠슨과 달리 오면 타픽이 에너지, 원전 이쪽으로 귀결된다. 네. 관련 종목들도 있나요? 두산 에너빌리티 시장에서는 좀 확실히 대장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MR 관련돼서이기 때문에 뭐 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사실 관련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BHI라던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좀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오늘 BHI도 지금 4%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3.6% 그리고 한전 기술도 지금 1.7% 정도 상승인데 제가 어저께 이렇게 차트랑 지수랑 막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코스닥 차트랑 원전 쪽 차트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종목들이 코스닥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은 아닌데 어떤 느낌의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이냐면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살짝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한 2, 3거래일 정도 나왔는데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권은 좀 탈피를 해서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원전 쪽이랑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랑 좀 닮아 있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탑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방한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에는 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전해드린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소부장 회사들이 계약을 수주를 이렇게 따냈는데 공시를 못하게 하냐. 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아마 뭐 일반 주주들도 당연히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죠.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그런 큰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과거 같으면 그냥 주가에도 좋고 그쵸. 뭐 나의 사업 규모도 어느 정도 주주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파악할 수 있게 좋을 수도 투명성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굳이 표현하자면 숨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서로 견제하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삼성이랑? 전자나 네. 닉스에서 어느 소부장이 어디에 무슨 계약했다고 하면 이제 그게 뭘 만드는구나 어느 수준까지 왔구나 네. 이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 네. 보안을 지킨다 이런 취지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뭐 그거 안 한다고 모르나 서로 다 그러니까. 알 것 그쵸.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네. 제가 소부장 기업이면 오히려 두 회사가 경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 장비가 또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나라는 서로 이제 장비를 발주를 하려고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분위기를 눈치를 보는 건가 저는 이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네. 명확하게는 이제 업황이 좀 돌아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둘 다 불편해한다 이렇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거래소에 따르면 하여튼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사업 연도 매출의 10% 이상이면서 3억 원 이상인 단일 판매나 공급 계약을 수주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네.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매출의 10%가 안 돼서 공시를 아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 그 밑으로만 계약을 하시나? 여러 가지 불투명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논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여튼 뭐 그런 것들이 주주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고 아쉽죠. 불편하다, 네. 아쉽다. 네. 자, 코스닥 시장 그렇게 소부장 이야기 좀 보셨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 특히 이제 SMR 관련해서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바이오는 분위기가 최근에 괜찮았는데요. 사실 바이오가 네. 요즘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이야기할 때 보통 탑픽들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바이오 이야기가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로봇, 바이오 꼭 들어가는데 이제 알테오젠이 어쨌든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기술 이전을 지난주에 또 이뤄냈고 세 번째가 나오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굉장히 큰 빅딜이 나올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요즘에 이제 뭐 인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결 기조가 더 강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라이릴리가 실적이 또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미국 쪽은 반도체, 테크 쪽이 좀 쉬어갈 때 그 분위기를 확실히 바이오 쪽에서 좀 받아갔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그런 양상이 나오지 않았고 그나마 셀트리온이랑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지켜주고는 있었는데 이제 기술 이전, 플랫폼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분위기가 좀 잡혀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띄는 건 이제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도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D&D 파마텍이 살짝 또 한번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그랬을 때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끌어내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개별로 보는 느낌이 있고 웬만한 악재는 다 소화가 되지 않았나 시장에선 이렇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주가 흐름을 보면 일단 121선에 대한 이평선도 다 뚫어냈어요. 그래서 추세 자체가 완전히 좀 바뀌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네. 지금 지난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려는 움직임도 확실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서 오늘도 3% 상승이 예상이 지금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본장 들어갔을 때 추가 상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중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림입니까? 그렇죠. 쌍바다 이렇게 찍고. 네. 그리고 그 하이닉스가 주당 375원 배당하는 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뭐 배당? 네.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제주 하나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3분기 중에 네. 주주환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금요일 날 했어요. 원래는 4분기 정도를 암시했다가 이제 3분기로 옮겨졌고 어제는 또 이게 뭐 도는 글이라서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8월 26일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375원을 한 것도 처음에 실망감이었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근데 삼성전자보다 1원 올린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리고 배당도 해서 총 100조 정도 규모의 주주 환원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고요. 8월 26일에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물론 이게 뭐 100% 확실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시장에서는 지금 자사주 매입 얼마나 할 것인가 주주 환원 얼마 할 것인가 집중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최대 200조로 할 수 있다 주주 환원 오늘 아침에 또 KB증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서로 경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374원, 375원은 무슨 의미지? 왜 1원이라도 높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네, 1원이라도 그렇게 할 높게. 수밖에 없는 뭐 이유가 있나? 둘이 예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컨퍼런스 콜 그 시간을 두고도 서로 약간 신경전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누군 9시 하냐, 10시 네. 하냐 뭐 이런 등등. 아니 그래서 삼성전자 예를 들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350원 한다 치면 하이닉스는 뭐 한 5만 원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아,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배당도 매우 중요하고 네. 이제 지금은 자사주 소각을 얼마나 할지가 이제 뜨거운 감자이니까 한번 보죠. 규모가 슬슬 여기저기 도는 것 같은데 아직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안 나온 안 나온 거죠? 상태입니다. 아니 그 뭐 직장인 분들은 잘해야 뭐 10주, 20주 이렇게 아마 사신 것 같은데 왜냐면 200몇십만 그쵸. 원 이렇게 사셨으니까 네. 주당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얼마 안 돼. 20주인데 얼마 7,500원 이렇게 들어오면 좀 약간 화날 것 같은데. 화나죠. 예, 물론 이제 더 주주 환원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네. 굳이 375원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고 여튼 장 시작됐죠? 네, 시작했습니다. 네. 장 분위기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상업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는 0.25% 상승 출발, 코스닥은 2% 상승 출발이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삼성전기가 2.3%,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9%, 기아도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신한지주,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KB금융은 파란불 켜내면서 좀 아쉬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코스닥이 강한데 알테오젠이 9%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4.4%, 리노공업 2%대 상승, LCAB 2%, ABL바이오 4%, 원익 IPS 5% 상승, 펩트론 2.5% 상승, 리가켄바이오 4.9% 상승, 파마리서치도 4.7% 상승이고요. 심텍도 1.6% 상승. 확실히 제약바이오랑 그리고 소부장 쪽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로노이도 11% 상승하고요. 네. D&D 파마텍도 5%, 올릭스 8%, ISC 2.9%. 제약바이오랑 제약바이오랑 소부장이 좀 가져가는 분위기고 로봇은 살짝 지금은 좀 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장중에 좀 분위기 전환 나오는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닉스의 상반기에 다 매집했던 올인했던 그 자금들이 약간 스프레드 아웃되면서 코스닥 쪽으로 환기가 가고 있다. 네. 그 알테오젠 주주 아니신 분들은 약간 헛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전 상장을 포기했습니까? 포기는 아니고요. 일단 지금은 보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포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코스닥 관련돼서 정책적인 모멘텀 뭐 승강제 관련돼서도 9월 달부터 이야기가 나올 거고 또 국민성장 펀드라던가 이런 자금을 좀 더 수월하게 조달하고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코스닥 쪽에 지금 분위기가 일정들이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겠지만 코스닥에 지금은 좀 남아있기로 한 것 같고요. 네. 이게 영원히 남아있는다 영구적으로 이 부분은 아니고 지금 분위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장에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뭐 HLB,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대부분의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고요. 파마리서치도 오늘 반등 나오는데 사실 파마리서치가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주분들은 좀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기대감이 좀 많았어요. 유독. 근데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1% 정도 하회를 했는데 15% 급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하회를 하긴 했으니까. 근데 막판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5%에서 한 4%대까지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실망해서 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고 말아 올리고 나서 오늘은 또 4% 상승을 하면서 아마 금요일날 좀 속상해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특징적인 종목이고 이번에 LRG넥스원도 그렇고 뭐 실적 관련돼서 뚜껑 열리고 나서 갑자기 급락한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렇게 네. 심하게 나쁘게 안 나왔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황에 대한 성장과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은 비록 좀 가이던스를 하회했지만 3분기 때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무게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아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지금 좋은 섹터나 분위기는 일단은 뭐 코스닥 시장이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코스닥이 지난주부터 한 2주 됐죠? 그쵸. 네, 활기를 좀 피고 지금 있고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가? 네, 레버리지. 네. 네, 그걸 또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배 레버리지가 지금 거래 대금이 15분의 1로 급감을 했대요. 근데 그 자금이 어디를 갔나 보니까 코스닥 레버리지로 다 옮겨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레버리지에 관련돼서 상당히 한번 매력을 보신 분들은 네. 그쪽 시장을 또 선택을 하시는데 그게 특징적인 건 코스닥 레버리지로 옮겨갔다는 부분이고요. 오늘 보니까 확실히 시장에서 지금 그쪽이 세네요. 우주항공 쪽. 우주항공. 네. 우주항공 지금 아주 아이비도 그렇고 아주 아이비 투자 그리고 HVM 스피어도 강하고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쪽이 오랜만에 또 굉장히 강한 시세 보이면서 확실히 우주항공 쪽이 스페이스X가 올라오니까 같이 좀 연동된 흐름 보이는 것 같고요. 또 눈에 띄는 건 삼성전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근데 1%대 2%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긴 한데 네. 이번에 EB된 FCBJ가 기판 회사가 실적이랑 그리고 가이던스 상향을 하면서 지금 삼성전기 영업이익률이 30%대로 오를 수 있다라는 그 이슈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4.7%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기는 증권사의 목표 주가랑 괴리가 지금 좀 나 있는 상태죠. 네. 네. 300만 원 내가 400, 지금 네. 타겟 프라이스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네. 그렇게 보면 상방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좀 열려 있는 상황이고 적어도 삼성전기 매력적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그동안 약간 PER이 너무 높다 막 네.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격 조정이 많이 됐고 이제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 계약에 대한 LTA 체결에 대한 이슈도 또 나와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기판 쇼티지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 심텍도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심텍, TLB 여기에 좀 소캠 관련돼서 지금 소캠 모듈 수혜는 심텍이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심텍 주가도 한번 볼까요? 요즘 심텍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분위기 상당히 좀 잘 잡혀가는데 주요 이평선 다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61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지금 최근에 상승 탄력 나왔던 가격 라인 11만 7천 원 돌파하면 저는 좀 시원하게 상방 더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판 쪽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대덕전자도 네. 그렇고. 심텍, 대덕전자. 예전에 코리아 서킷 뭐 이런 건다 네. 기판이었죠. LCB. 대장은 심텍, 삼성전기 그리고 심텍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방금 심텍이랑 알테오젠이랑 차트가 비슷하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 그동안 하도 많이 주가가 눌리다 보니까 보통 장기 이평선 밑에 있어요. 대부분의 주가가. 근데 장기 이평선 다 뚫어내고 올라온 쪽의 종목군들이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센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텍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다 소화를 한 거죠. 매물들을 다 소화하고 네. 딛고 시장보다 빠르게 지수보다 회복된 속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주가는 앞으로도 좀 강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KB에서는 전자닉스를 계속 계속 높게 보여요. 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60만 원 냈네요. 오늘 네. 아침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삼성전자 60만 원이요. 네. 주한원 최대 200조까지 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면서 60만 원. 그냥 그렇게 센 하면 하우스네. 환원하면 60만 원 가겠지. 환원하면. 하면 네, 근데 네. 쇼킴이라는 분 있잖아요. 모건 쇼킴? 스탠리. 그러니까 네.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했던 분이고 네. 7월 초에도 메모리 사이클 정점론을 거론했던 분인데 8월 6일에 메모리 기회가 왔다라고 또 이야기를 좀 했어요. 싸졌다. 네, 이제 가격적으로 좀 매력 있다. 근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내용에는 업황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주주환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맞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쪽에 대한 무게중심을 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워낙 우리가 업황이 좋고 가격이 상승하고 쇼티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토리는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촉매가 필요한데 그게 주주환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사 쪽에서도 지금 주주환원의 집중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이게 부담으로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지금 주주환원이 새로운 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한 2주 동안에 보면 네. 외사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엄청 패대기 쳤잖아요. 맞아요. 거의 뭐 세상 끝난 것처럼. 네. 근데 이렇게 가격을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몇몇 하우스들은 이쯤 되면 매력적인 구간이다. 맞아요. 등등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네. 야속하긴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기업이 기본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EPS도 그렇고 어닝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인 네. 거고 거기에 촉매제 역할로 주주환원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건데 시기의 문제지 하면 올해 안에 하긴 한다. 뭐 네. 이런 게 지금 컨센서스이죠. 맞아요. 근데 그 쇼킴이라는 인물이 EPS 관련돼서
SK 하이닉스는 13%인가 상향하고 삼성전자는 10%인가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쪽에만 집중하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파운드리라던가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쪽, 모바일 사업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사업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는 있는데 그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추후에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절기가 이제 선선해졌는데 네. 우리의 수급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수급 한번 봐주세요. 네, 시장의 수급을 한번 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잠시만요. 네.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와야 되는데요. 이 정도 환율이면. 네. 이 정도 네,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와요? 코스닥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사요? 근데 오늘 좀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일단 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1,6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1,9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기관과 개인이 받쳐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계속 매수를 했던 개인들은 팔고 있고요. 오히려 그 물량 그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는 모양이다라는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장 마감하면 전반적인 지수는 팔았지만 업종별로는 어디를 사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네, 업종별로는 어디를 사는지 보는 부분은 좀 저도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네. 일단 뭐 외국인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전기전자는 좀 외국인이 엄청 전기전자는, 팔고 네, 기관이 편해요. 사네요. 네, 전기전자는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고 있고 운수 장비, 의료 정밀 그리고 화학 쪽을 매수하는 부분들이 특징이고 기관은 개인들이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사고 있고요. 코스피랑 그리고 대형주 쪽으로 좀 중심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안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EWI 이런 거는 꽤 사는 것 같은데 맞아요. 주간 단위로. 네. 그러니까요. 오늘 하여튼 오늘 조금 시간 지나서도 한번 체크를 맞아요. 시간을 좀 해보긴 해야 되겠네요. 네, 되게 중요한 순간이니까. 그냥 외국인들이 우리 EWI 되게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최근 주간 단위로 네. 보면. 요즘에는 EWI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바로 다음 날 이제 사야 돼요. SK 하이닉스라던가 비중이 아마 SK 하이닉스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금요일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바로 수급으로 잡히는 물량이라서 긍정적인데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상한파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네, 분위기가 SK 좋아집니까? 하이닉스가 4.3% 상승하고요. 간만에 또 4%. 갑자기? 네, 왜? 네? 이제 상승률죠. 이제 뜨면 이상한 거야. 아니 아침에 그럴 것 같으면 왜? 네, 왜 뺐냐? 아니, 근데 아까 그 말씀 그래요? 주셨잖아요. 넥자하고 조금 분위기가 맞아요,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침에 이제 넥장이 좋으면 본장 가서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고 넥장에서 네. 좀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도 또 본장 가서는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하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알테오젠도 같이 그러니까 10%. 알테오젠 한번 보여주세요. 오. 오늘 알테오젠 차트 되게 중요한 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차트를 좀 보여주세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뚫었나요? 뚫어냈습니다. 뚫었어요. 네. 이게 고민스럽는데 이제 뚫으면 주봉으로도 한번 봐주실래요? 주봉으로 보면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봉으로 61선을 돌파해서 지금 안착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추세 자체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선을 보면 작년 8월 그리고 10월 이때쯤에 계속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을 지금 뚫어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면 지지가 됐었던 저항이 됐었던 가격 라인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사실 차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 전환에 기로에 있고 네. 알테오젠이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엔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 끌고 가줄 수 있다. 네, 지금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는 어떻죠? 환율은 꽤 내려왔죠. 환율 많이 내려왔어요. 1,410원대로 네,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것도 내려오는 폭이 꽤 가파르고 굉장히 가파르고 네. 엔화의 공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꽤 네. 가파르고 근데 유가는 여전히 거의 배럴당 80불 육박하게 하단이 여전히 하반 경직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음흠. 금리랑 달러는 살짝 약해졌고
네, 금리랑 달러는 약해졌고요. 일단 엔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개입한 이후에 헤지 펀드들이 엔화를 매도하는 그 매도세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우리는 엔화랑 동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낮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CPI, PPI가 수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7월 비농업 고용은 좀 잘 지나갔고 나중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수치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당장은 어쨌든 금리에는 좀 우호적인 것 같고요. CPI, PPI 발표만 잘 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금리 쪽도 그래도 좀 진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쉽지 그냥 않은 것 같아요. 디폴트로 계속 갈 것 같긴 한데 아, 이란 그래요? 쪽이 양보를 안 하네요. 양복을 안 해요. 이란이 네. 확실히 센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란도 물론 이제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음모의 양으로 또 어떻게든 버티는 방법들 찾긴 하겠습니다만 또 경제적으로 지금 제재가 오래되면서 맞습니다. 상당히 네. 힘들 텐데.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 얘기 중간중간에 하더라고요. MOU 맺었을 때 네. 또 원유를 엄청 그 사이에 또 팔아제껴 팔았대요? 네. 아. 자금 마련했다고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9월달에 워싱턴 가죠. 중국하고 미국이 만나죠. 맞아요. 네. 그 그래서 전으로 뭐 AI 뭐 이야기도 하고 분수령인데. 하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좀 체크해봐야 될 게 좀 있을까요? 오늘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확실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단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순환매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좀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이 차트를 보시면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진짜 많이 빠졌고, 사실 V자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지금 분위기라서 네. 이번에 반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한 3거래일 정도 약 올라가긴 했지만 살짝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상승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저는 900선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수 있겠다. 근데 이제 900선이 올라온 이후에는 섹터별 더 차별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섹터가 나올 것이고, 끌고 가는 섹터가.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동화가 돼서 같이 올라왔지만 또 꺾이는 쪽이 나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코스닥은 900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박스에 좀 갇혀 있어요. 차트를 보면.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워낙 코스피가 그동안 갈 때 코스닥 못 갔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코스닥 장세로 좀 돌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는 포인트고,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종목들을 막 추격 매수하는 건 또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중간중간 순환매가 나올 때 네. 지금 요즘에 좀 센 쪽을 보면 우주항공 강하고 로봇 강하고 뭐 건설도 최근에 좀 강했고요. 그리고 원전은 좀 힘이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오늘 흐름을 보니까 좀 강했던 쪽이 있어요. 두 자릿수 이상의 시세를 막 이어갔던 섹터. 그 안에서 추격 매수를 당일에 하지 마시고, 어차피 900선까지 간다라고 1차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 올라온 다음에 하루 쉴 때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 갔다가 다음날 에너지가 간다. 그러면 로봇을 그날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강세 섹터 안에서 순환매를 좀 노려서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짧게 수익 줄 때 챙겨가시는 전략이 코스닥 쪽에서는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끌고 가는 종목들은 당연히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성장도 잘 된다. 그러면 좀 더 길게 볼 수 있겠 지만 그게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으로 내가 만약에 좀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 그럼 너무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네. 수익 줄 때 챙겨가면서 보시는 것도 코스닥 쪽에선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좀 많아졌나요? 거래소에서는 네, 아무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종목보다는, 근데 요즘의 시장 특징을 보면 시장이, 거래소도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이 지수보다는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봐보면 제가 지금 네. 갑자기 봐야 되는 표를 네. 닫아버리셨구나. 닫아버려가지고 다시 천천히 열어보시고. 네. 와, 근데
오늘 고려 아연, 음? 뭐 이런 친구들이 조금 센 것 같네요. 고려 아연은 그 구리? 미국에서 미국에서 뭐 있었나요? 또 언급 하나 했죠. 네, 실적도 잘 나왔고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탈중국을 하기 위해서 원재료 관련돼서 지금 고려 아연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비중국 반사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아직까지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려 아연의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게 좀 다 같이 이번에 고려 아연 쪽에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 아연도 추세적으로 오늘 60일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 그러니까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좀 무게감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121선까지만 볼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속도적인 부분들이 막 시원시원하게 붙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우호적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좀 나오긴 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하고도 뭐 좀 연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리 가격도 지금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화상 있는데 최고치죠. 네, 구리뿐만 아니라 요즘에 원재료 가격이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 리튬 관련돼서도 알버말 미국의 리튬 관련주 알버말이 주가가 상당히 좀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니켈도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CATL이 리튬 광산에 대한 가동 중단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오늘 2차 전지 쪽은 아까 힘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다른 쪽의 종목들보다는 좀 힘이 약하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LNF 한번 볼까요? 네. LNF가 오늘 빠지네요. 지난 금요일에 주가 상승이 좀 좋았는데 오늘 2차 전지 쪽은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좀 밀려서 시세를 받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코스닥 역시 뜨겁네요. 뭐 주성도 그렇고 원익도 그렇고 소부장들이 좀 시세를 내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윙장이니까 이제 가시대도 거의 다 됐으니까 코너코 한번 해볼까요? 네. 스윙장 그러면 여전히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종목 한 2개 정도? 아 그러실래요? 네, 종목 한 2개 정도만 말씀 주시면 네. 이지은 대표가 최근에 추세가 다 무너졌지만 네. 그래도 알테오젠, 심텍처럼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네. 그 관련돼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해보죠. 네. 네. 자, 자, 올려주시면 저희 정프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스 벤처 투자는 확실히 그 스페이스X 관련해서 네. 오늘 좀 많이 가는 것 맞아요.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은 뭐 이노텍, 한화시스템, CS윈드, 뭐 현대힘스 등등이 좀 있는데 제주반도체도 올라오고요. 삼천당제약. 아하. 예. 너무 저 작은 종목은 저희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네. 좋습니다. 이노텍 한번 갈까요? 이노텍. LG 이노텍. LG 가장 이노텍. 먼저 올려주신. 좋습니다. 네. LG노텍 한번 보여주세요. LG 이노텍은 보유하고 가셔야죠. 근데 좀 답답해요. 왜냐면 지금 121선 돌파를 시원하게 못 해줬고 우리가 LG 이노텍이 애초에 처음 움직였을 때 삼성 전기랑 연동돼서 움직임을 보였는데 네. 삼성 전기보다도 주가는 더 조정을 깊게 받았는데 지금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양상입니다. 근데 기업 내용으로 보면 일단 2분기 때 분기 매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FC BGA 쪽의 사업 비중이 적다라는 게 좀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이번에 실적에서 매출 비중이 좀 올라간 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돼서 카메라 모듈 공급을 LG 이노텍이랑 삼성 전기가 같이 한다라는 소식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재료와 모멘텀은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시장에서 이거를 기판 관련돼서 FC BGA 쪽으로 탑픽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그리고 애플 폴더블 관련돼서도 이제 시장이 좀 기대를 하긴 하거든요. 애플 폴더블 관련돼서 이제 애플 쪽 매출 비중이 여전히 좀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시장이 한동안은 FCBGA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애플 쪽의 비중이 좀 줄어든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긍정적 시각도 네. 있었는데 요즘 주가 흐름을 보면 역시 애플 쪽 비중이 너무 높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고요. 애플도 요즘 주가가 막 이렇게 막 춥진 못하잖아요. 네.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차트로 봤을 때는 일단 중요 이평선인 61만 원, 62만 원이 돌파가 되면 적어도 85만 원 선까지는 좀 열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이왕이면은 저항이 돌파된 쪽으로 보자. 주봉상으로도 지금 5일선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추세는 좀 아쉽다. 하지만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애플도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이 있군요. 이번에 그쵸. 갤럭시 되게 잘 나왔던데. 여건형? 네. 네, 여권형 맞아요. 되게 잘 나왔고. 그 인기 엄청나요. 인기 그러니까요. 엄청나요. 지금 뭐 예약 판매하는데도 네. 역대 최대. 예, 역대 최대라고 하고 그 기대감들이 막 그러니까요. 크시더라고요. 살짝 비싸긴 한데. 근데 그때 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좀 비싸가지고 1테라가 300만 원이 넘던데요. 한번 사세요. 아 1테라 뭐 알았어요. 그러니까 1타라를 아니, 그래. 뭐 동영상 뭐 뭐 동영상 영화네? 찍으세요. 이호령만 살까? 네, 한번 네. 사면 한 6년 동안 안 바꾸니까. 저도 그래요. 아이 그나 오래 써요. 영상을 이렇게 찍을 거 없. 아니 무슨 영상 찍어요? 알았어. 뭐, 한식 512를 사야겠다. 네. 한번 좋습니다. 사시고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512면 충분합니다. 네, 그럼요.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진짜. 예, 무슨 저 인플루언서 아니잖아요. 이제 인플루언서의 삶을 집에서 이것저것 보니까 예. 자, 하여튼 그거 굉장히 잘 나왔고. 좋습니다. 예. 애플도 아마 그 사이즈로 나온다는 거 같죠? 애플도 그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네. 이게 아이패드랑 이런 수요를 흡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폴더블 그냥 핸드폰 수요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좀 비싸니까 아이패드 미니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고 싶어 했던 수요를 흡수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애플이 머리를 쓴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사전 판매가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을 보면서 삼성이 아 이제쯤 내보내도 사람들이 폴더블에 대한 이런 선입견과 비싸도 사고 싶다라는 수요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딜레이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애플? 네. 어. 그래서 가격 때문에 좀 부담이라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번에 삼성이 아니다라고 보여줬다라고 그거 확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간절한 분의 목소리를 아무래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이 두 분 고민입니다. 그래요? 저는 음. 두산 푸어셀 제발 부탁드린다고. 아. 이게 이만큼 두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제발 포스코홀딩스 한 번만 좀 해달라는데 아... 둘 중에 하나 우리 저 이 대표님이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요? 네. 아, 둘 중에 하나면 요즘에 근데 그 두산 퓨얼셀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포스코홀딩스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아 그래요? 많으시더라고요. 포홀로 갑니다. 네, 그래서 포홀로 갈게요. 일단 네. 포홀은 포스코 퓨처엠이 이번에 LFP 양극재 관련돼서 그러니까 ESS용 LFP 양극재 관련돼서 지금 수주 기대감이 있어요. 대기업이랑 같이 우리나라 기업이랑 공급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또 철강 쪽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또 리튬 관련돼서는 알범할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CATL이 지금 리튬 가동 중단에 대한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네. 나쁘진 않은데 과연 2차 전지 쪽으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를 탑픽으로 볼 것인가 시장에서 이거는 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속도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냥 아 내가 중장기적으로 이걸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셔도 상관은 없다. 다만 속도감에 있어서는 좀 뒤처질 가능성이 있고 비교를 하자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더 탄력적이죠. 삼성 SDI가. 그리고 이번에 현대제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를 미치지 못했어요. 가이던스 하회를 했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철강 쪽이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 뭐 데이터 센터 건설 관련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있는데 관련돼서는 시간은 좀 상당히 소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철강 이쪽이 개선되려는 업황을 가지고는 있지만 당장 시장이 탑픽으로 볼 수 있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주봉상,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주가는 여전히 돌파해야 될 매물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왼쪽 하단에 있는 저 코스피 코스닥 왼쪽 하단에 저 숫자들이 지금 상승과 하락 종목이죠?
맞아요 이거. 네, 보합권이 꽤 많았었나 제가 봐요. 이 쉬운 저게 거를 보여요? 이 쉬운 거를 도시락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지금 코스피 상승 470 종목, 하락 382 종목, 코스닥 1182 종목 상승, 하락은 447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합권에 있는 종목들이 꽤 있구나. 네. 상당히 이게 좋네요. MTS, 야, ACS가. 그것이 보인단 말이죠. 네. 보라색이니까. 네, 확실히 중요한 젊어. 네. 네, 젊습니다. 차입니다. 야, 코스닥은 거의 4% 가까이 그러니까. 상승하네요. 네. 코스닥 근데 가야 돼요. 왜요? 보다 좋죠.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솔직히. 가야죠. 당연히. 너무 가야 많이 되는데. 빠져서. 가야 된다고? 그리고 당연히 가야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코스닥이 이렇게 활발해져야지 자금 이탈이 가속화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다시 미국 주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엄청 늘어나는데 물론 지금 이번에 대기업, 그러니까 이번에 탑2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곤 있지만 네. 그래도 일부라도 자금을 좀 붙잡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이라도 활성화되면서 변동성을 좀 보여줘야지 국내 증시에서도 기회는 있구나라는 부분들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잡아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살짝 힘이 둔화됐을 때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를 보이면서 시장의 자금력이 이탈되지 않고 유입되는 부분들은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코스피도 1.2% 상승세 나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그래도 좋게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지은 대표가 왔던 월요일 코스닥의 시가총액 1등 알테오잔이 두 자릿대 상승세를 보였다. 뭐 그날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진 대표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좋습니다. 네. 오늘 또 반도체 오늘 그분이 오십니다. 이주환 박사. 이주환 박사님. 네. 네. 참 이분 대단합니다, 진짜. 반도체가 끝났나 봐요. 이분이 그래요. 그래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진짜로? 네, 한번 얘기 들어보죠. 네, 사이클 알겠습니다. 산업으로서의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봐야 네. 될지.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